네, 수급상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 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주요 이슈 세 가지 다뤄볼 텐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비트코인, 거기에다가 NFT,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전기차, 또 2차 전지 쪽에서 이 소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리튬 가격이 안 올라간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제 근본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리오토라는 전기차 회사 쪽에서도 긍정적인 판매량과 기대치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되는지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쪽에서 약간은 일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칩, 좀 더 본격화되는 경쟁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상자산, 이것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하십니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상승세가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상승세가 또 종목으로도 이어질지 기대가 되고요. 팀장님은요? 네, 테마 섹터와 성장 섹터 구분 중요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테마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성장 섹터까지라도 볼 수가 있군요. 자, 그럼 전문가님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요 가상화폐 쪽에.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현물로 좀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돌파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4월 달인가요? 4월 22일경에 반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쿤이라 그래갖고 대규모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어떤 강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어떤 일정,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ETF, 현물 ETF가 승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대량의 어떤 그런 순매수도 유입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 때문에 상당히 시세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인데, 여기에 이제 미장에서 이제 바이낸스인가요? 이쪽, 바이낸스가 아니라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 네. 코인베이스가 어떤 상승이 17%대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채굴 기업 같은 경우 20% 어떤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강세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였거든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하면 그러면은 갭으로 좀 떴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근데 오늘 조금 다를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장중에 좀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최근 어떤 고점을 지금 우리 기술자 같은 경우에 돌파를 좀 했다가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만약에 보신다면 아무래도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위지트보다는 아무래도 회사가 좀 낮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이. 그래서 보신다면 우리 기술 투자를 보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세로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 기술 투자는 좀 내려오거든요. 또 이렇게 또 강세였다가, 내려왔는데 비트코인이 또 급등이 나오면 또 우리 기술 투자는 또 갭으로 또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또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는 한 5일선 정도로 다시 또 이제, 이격을 좁히게 또 내려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내려오면은 그때 좀 분할로 좀 사놨다가 이렇게 갭이 뜨면은 또 매도하는 좀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주로 이제 오늘 또 STO 같은 것들도 상승이 좀 나와요.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것들도 상승이 나오는데, STO 어떤 일정의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조각 투자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보시고 싶다 하시면 한네트 있지 않습니까? 네, 한네트가 CBDC 쪽인데, 탈중앙화입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어떤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CBDC라고 해서 이 중앙은행이 직접 이제 디지털 원화, 디지털 엔화, 뭐 디지털 달러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이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중앙 집적화된 그런 가상화폐거든요. 국가가 하는. 가상화폐인데도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지만 정부가 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갑자기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왔을 때 네.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도 한네트 CBDC 쪽이 좀 갔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생각하신다면 통화량 같은 것들을 조절하고 이러한 어떤 통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거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이런 화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네. CBDC 쪽도 움직임이 확장이 된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바닥권이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뭐 뉴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매매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비트코인이 가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종목들을 이제 박자감 있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테마 섹터랑 성장 섹터 구분하자. 그러면 성장 섹터 쪽에 포인트를 맞추자는 건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테마 섹터라는 것은 어떤 기대감이 나왔을 때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세를 나온 다음에 빠지는 걸 테마라 부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 성장 섹터는 이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면서 실제 매출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나는 섹터를 성장 섹터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테마 섹터는 당연히 저는 매매를 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매매를 하시되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성장 섹터는 내가 만약에 투자 포인트를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이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은 테마로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관련업을 영위하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조금 눌림목 공략,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슴이 아파요. 뭐냐면은 저랑 전문가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리스크 관리 방안 이야기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이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로 들어올 때 그러면 오늘의 상승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상승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는 저랑 전문가님도 한 5번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 늘 그래요.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뭐 2주 뒤, 한 달 뒤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근데 만약에 호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떤 일정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악하게 매매를 하는 거죠. 이 코너를 통해서 항상 그 일정 매매라는 걸 저희도 두 분 모두 다 강조를 좀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알게 되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이제 또 격언 얘기가 나왔어. 또 네.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팔아라.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죠. 오늘 현물 비트코인 가격이 7,200만 원대 있다가 7,000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7,400만, 7,500만 원 갔다가 지금도 제가 방송 들어왔는데 7,700만 원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저랑 전문가님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는데 변동성이 강하고 이런 결과성 재료가 나오니까 외국인 팔고 나가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팔고 나갔는데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SEC, 그다음 4월 달 STO 규정 이런 뉴스가 안 나오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안 들어오는데 오늘 팔면서도 제법 빠르게 제가 종종 이렇게 단기 슈팅이 변동성이 하루 10% 나왔으면은 관심 종에 넣어놓고 이틀 뒤, 3일 뒤 그 이후에 보시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매수는 가능한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일단 일정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STO 관련 규정 나오는 거 그다음에 상정 앵커님 말씀하신 5월 달에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뉴스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를 잘하면 비트코인 지분과 관련된 있는 종목들 내가 매매를 잘 못하면 CBDC랑 STO 관련 쪽이 안전하다. 근데 이 섹터의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멘트 5월 달, 6월 달 이후에 추가적으로 안 나오면은 손절을 감안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9% 이상의 급등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전기차 쪽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리튬 그리고 중국의 리오토가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시면요. 네, 본격적 리튬 가격 반등 전까지 2차 전지 섹터는 순환매 추적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 팀장님은요. 역시 2차 전지 투심은 여전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확실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이럴 줄 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님이랑 저랑 이야기는 한결 같았어요. 일단은 2차 전지를 사고 싶어서 야금야금 기다리는 자금들이 분명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고 네. 확실하게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부터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업황 턴어라운드를 보여준 반도체라는 훌륭한 교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를 매도하면서 나온 자금이 뭐 반도체 초전도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지만 모조리 다 다른 섹터로 가지는 않는 모습 확인됐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사고 싶은 자금들이 있는데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리튬, 니켈 가격 바닥쳤다. 희망 보이는 K 양극재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이 아직은 개선이 안 됐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미스 한국자원시스템에서는 킬로당 88위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점이 85.5위안이었거든요. 고작 2.5위안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는 3.43% 상승한 통단 99,452위안을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을 때는 10만 위안도 돌파를 했습니다. 선물 가격이에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아니고 이게 3개월, 6개월 뒤에는 얼마로 거래될 것 같다라는 이 투심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ATL과 같은 리튬이 강하게 필요한 양극재 기업들이 감산을 진행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로 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 발표하고 6개월 뒤에 실적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2차 전지가 6개월 뒤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밸류체인 원자재를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율성을 좀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리튬이 일단 리튬 가공은 대부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원자재는 호주가 46%, 칠레가 30%, 중국 14%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은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데 리튬이랑 히토류 가공을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리튬이랑 이런 히토류를 좀 겁없이 가공한 이유가 환경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제재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리튬 가공을 많이 해주는 거고 네. 이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이제 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호주나 칠레에 리튬 수입선을 만들면서 더더욱더 이런 것들이 개선됐을 때는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수급 동향이나 외국인 보유 비중도 좋고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시면은 뭐 리튬이나 장비주 쪽, 나는 매매를 잘 못해라고 하시면은 뭐 양극재나 소재 쪽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본격적인 이 소재 리튬의 가격 반등 전까지는 2차 전지 순환매를 좀 계속 추적하자. 가장 좀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리튬 기업 1위, 세계 1위죠. 그 엘버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최대의 어떤 광산 기업 스위스 글렌코어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사가 이제 최근에 니켈 가격하고 이제 리튬 가격하고 니켈 가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광물 자원들의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앨범을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매일 미장을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움직였는가? 왜냐하면 이제 앨범알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미장에서도 이제 미국의 어떤 3대 전기차, 테슬라, 리비안, 그 다음에 루시드가 모두 일제히 상승이 나왔거든요. 앨범알까지.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2차 전지 섹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테마주적인 움직임입니다. 2차 전지 지금 섹터는. 이게 지금 만약에 예전에 이렇게 뭐 테슬라 정도 이렇게 3% 정도 상승 나오고 루시드 리비안이 6% 3% 상승이 나오면 그럼 예전에 에코프로 갔거든요. 에코프로 BM도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관된 어떤 테마주적인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오늘 보세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 많이 안 가거든요. 예, 대신에 안 가고 뭐가 가냐면 아까 이수 스페셜티 같은 그런
전고체 쪽도 가고 그다음에 뭐 전해질 쪽도 아까 뭐 엔캠도 살짝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장비주도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021 섹터는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금 나오는 그런 장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위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뉴스에 따라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글렌코어랑 알버말의 리튬과 니켈 값 가격이 바닥을 쳤다. 뭐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K 양극재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강원에너지가 오늘 상당히 강세이고 후발주로 지금 금양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튬 쪽도 좀 움직임이 좀 없다가, 그러니까 뭐 저희 종목 이름에 뭐 리튬 들어간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플러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더니 오늘은 또 이제 강원 에너지가 가요. 그래서 순환매적인 흐름이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앨범말 쪽도 리튬 가격이 본격적인 반등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선에서 올해는 유지할 거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다시 재반등해서 더 올라갑니다. 예전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그 뉴스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리튬 섹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니켈 쪽도 좀 보고 있습니다. 니켈도 마찬가지로 뭐 가격 어떤 하락세가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니켈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공급량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뭐 황금 ST 뭐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요즘에 움직임이 좀 없어요. 대신에 저는 제가 저번에도 지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 비엔지 스텔이 있습니다. 요 종목은 성림 첨단 산업이라고 히토리 연구자서 국내 어떤 유일하게 어떤 생산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관련주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준비해요. 예. 그런데 니켈 관련주로 현대 비엔지 스텔은 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안정적으로 겹테마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IPO 이슈도 있으니까 그리고 니켈 또 관련으로 오늘 지금 상승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오는 또 상승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거 상승하면 안 돼 하고 있었는데 말하기가 조금, 예. 또 들어올 때 상승이 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 종목 이제 박스권에서 좀 상승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요런 종목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세방전지도 리튬 쪽으로 좀 있습니다. 자회사가 세방전지요? 네, 세방전지가 리튬 관련한 어떤 사업을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 추가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추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소재 부분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마이크론이 치고 나옵니다. 3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보다 빠르게 이 AI 쪽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의 탑재를 또 하는 거 공개했고 TSMC와의 그런 관계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약간 겁나는데요. 자,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님 한 줄 평은요? 네, 반도체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팀장님은요? 국내 완성 반도체 방심은 금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진짜 방심은 금물인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전문가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뭐 엔비디아의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납품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차세대 칩입니다. HBM3E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양산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하는 바람에 미장에서 지금 어제 ARM 쪽도 뭐 상당히 강세가 나왔고요. 반도체 설계 쪽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엔비디아나 AMD보다 강한 상승세 거의 한 4%대 상승으로 좀 마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HBM3E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요거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제 2분기에 이제 차세 아무래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퀄테스트 통과 못했다라는 그런 뭐 찌라시가 돌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좀 위기감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금 오늘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점유율도 그렇고 상당히 빠릅니다. SK 하이닉스가 선점한 부분도 있어서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럼 이 헤드라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할 건 없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네. 행가를 또 파악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뭐 이런 거 보시면 또 오늘도 뭐 여러 증권사에서 이 이슈 관련해서 또 이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신뢰성이나 수익성 격차가 뭐 훨씬 상당하다. 그래서 그렇군요. 따라잡으려면 뭐 단기간에 뭐 줄일 수는 없다. 이런 분석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걱정하실 건 없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를 사야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갭이 지난번에 좀 더 많이 떴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오면은 아주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HBM 섹터도 아시다시피 지금 차별화가 진행됩니다. 일부 HBM sek터는 또 상승이 나와요.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랑 또 연결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장비 그 수주 이력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오늘 상승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도 HBM 섹터에 제가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종목인데 네. 요 두 종목은 더 갑니다. 더 갑니다. 요게 높아요. 예, 높은데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갈 종목들은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종목 잘 관심 종목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론의 반격과 관련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확실히 저도 이 뉴스를 읽어보고 리포트를 읽어봤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항상 투자분들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씀드리면서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감안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2차 전지에게 반도체라는 교보제가 있다고 하면은 반도체에게 또 2차 전지라는 교보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한테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마이크론 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서 양쪽에서 다 이익을 좀 수익을 봐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당연히 1등과 2등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3등입니다. 그다음에 뭐 낸드 플래시, 디램 플래시별로 점유율 1, 2, 3등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등이고 마이크론이 3등이기 때문에 글로벌 3등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격차가 옛날에 정말 엄청 넓었는데 격차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산업이라는 게 생기면은 성장성 어떤 테마가 생기면 항상 그 기술력을 쫓고자 하는 1등과 2등 생길 거고 3등과 4등은 그냥 두 발 뻗고 자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항상 쫓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따라잡히는 게 보통이에요. 항상 뭐 영원한 태양은 없다, 영원한 1등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 교보제가 사실 2차 전지입니다. 3원계 니켈이 나왔을 때 정말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가 치고 나갔고 정말 CATL이랑 비아드가 못 쫓아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3원계 배터리랑 LF 배터리의 장단점이 극명하니까. 그랬죠. 근데 그 LF 배터리가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키우다 보니까 사부작 쫓아갔고 결국 이 니켈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LFP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마이크론을 따라 이제 이게 따돌리리 생각을 하지만 잡힐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주를 매매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 관련주를 매매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저는 다 매수를 하시되 내가 매수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은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갈 때 오를 거야. 그다음에 이 종목은 내가 마이크론에 베팅을 했으니까 마이크론이 잘 냈을 때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이 종목들이 둘이 싸우긴 하겠지만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 부분만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당연히 반사 수익을 얻는 종목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주반도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반수를 입는 거, 마이크론이 잘 치고 나갔을 때 수익을 보는 종목으로는 뭐 피델릭스랑 서플러스 글로벌, IMT 이렇게 마이크론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 좀 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별로 종목 갈라놔서 나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플로우였습니다.